볼게요. 오늘 이제 속도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일단락 됩니다. 접근 자체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속도 거리. 요건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위치를 뭐 하면 위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됩니다? 속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렇지, 가속도. 근데 미분할 때 얘들아 뭘로 미분하니 저거? 위치를 뭘로 미분해야 속도고 뭘로 미분해야지 가속도가 돼요? x로 미분하나요? t로 미분해. 시간으로 미분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dt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미분해야 됩니다. 시간으로 미분해야지 속도가 되고요. 시간으로 미분해야지 뭐가 됩니다?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x라고 한다면 얘는 뭐 v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 가속도라고 한다면 v는 뭐가 되는 거예요? dx dt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a는 뭐가 됩니다? d v d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배우는 건 뭘까요? 뭐 가속도를 접근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그 다음에 속도를 접근하면 뭐가 된다? 위치가 된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끝. 얘기는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봐봐.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라고 하는 건 뭐지? 속도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뭐예요? 시간에 대한 뭐에 변화해요? 그렇지, 위치의 변화예요. 변이라고 하죠. 두 글자로 해서 위치의 변화. 그 다음에 속력은 뭐지?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 그렇지,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의 뭐가 된다? 변화 유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위치랑 이동거리랑 차이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랑 이동거리의 차이는 알겠니?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차이만,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랑 이동거리의 차이만 정확하게 딱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접근하면 가장 좋아요? 절대값 속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속력에 대한 이 정의를 꼭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 자체가 몇 가지냐면 사실 두 가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봐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서 평균 속력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첫 번째 정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걸린 시간분의 뭐가 되는 거야?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죠? 실제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순간 속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속력이라고 하는 순간 속력을 의미하게 될 때가 되게 많은데 순간 속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절대값 속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두 개가 좀 달라요. 오케이? 요거에 대한 생각은 잠깐 차근히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뭘 하나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직선 위의 운동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수직선 위의 운동. 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x는 뭐라고 주냐면 예를 들어서 뭐 t제곱입니다 이렇게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좀 이렇게 가볼까? t에다가 2-t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위치를 줬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이제 xt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요. xt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게 x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 그림은 사실상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 실제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봐봐 이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럼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어디서의 운동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수직선 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수직선이 지금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지금 시작점이 얼마예요? 0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죠.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려가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운동을 하는군요.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실제로 얘가 수직선상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가 같이 보여야 돼. 그게 같이 보이지 않으면 좀 되게 많이 힘들어진다.
나중에 이제 미적분 이제 심한 미적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곡선 운동을 하는 수직선 운동이 아니라 곡선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속도랑 그때 뭐 이동거리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결국 뭐냐면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이니까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것만 정확하게 잘 찾아줄 수 있으면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실제로 머릿속으로 자꾸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속도거리 요 세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는 뭘 해줄 필요가 있냐면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미분 쪽에서 배웠던 거에 복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미분 쪽에서 복습입니다. 근데 적분 쪽 내용도 같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프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XT 그래프가 있습니다. XT 그래프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VT 그래프가 있을 거고요. VT 그래프. 마지막 세 번째는 AT 그래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AT.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에 대한 상황을 지금 시간에 대한 걸로 함수를 만든 거지. 그래서 얘는 보통 x는 ft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지금 속도에 대한 게 시간에 대한 걸로 주는 거니까 얘는 v가 gt라고 할까요? 여기는 gt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ht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일단 첫 번째 바라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함수값을 정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함수값.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요 XT 그래프에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그냥 함수값입니다. 얘는 여기가 만약 1이었습니다. 여기는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3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함수값의 의미가 그 시간에서의 뭘 나타내겠어? 당연히 위치를 나타낼 거야. 왜? 위치에 대한 그래프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두 번째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기울기에 대한 관점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기울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이때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은 이 시간에서의 속도가 2였군요. 여기 기울기의 의미는 속도를 나타내고 있군요.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에다가 마지막 첫 번째에서 요 얘기까지 접목을 시키면 얘의 그래프를 보고서 얘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한 이쯤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자 VT 그래프에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GT지 지금 GT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되는 건 함수값의 의미. 여기서 가지고 있는 함수값의 의미는 말 그대로 뭘 의미하겠어? 당연히 속도의 의미를 의미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두 번째 여기서의 기울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얘의 기울기의 의미는 뭐냐면 가속도의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 그래프에서 뭘 볼 거냐면 넓이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 추가된 거야. 미분에서 적분까지 오면서 요 개념이 하나 추가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구나? 내가 기준 방향, 양의 방향이라고 할게. 양의 방향으로 이 넓이만큼 움직였구나라는 의미고요. 얘가 요 넓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음의 방향으로 요 넓이만큼 움직였구나를 의미합니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왜냐면 여기는 얘를 뭐 할 거니까 적분할 거니까. 얘를 적분하면 여기는 얘의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시간 동안 얘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위치의 변화량이 양수니까 얘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여기는 얘가 그럼 어떤 운동을 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바라보는 넓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 위치의 의미가 있다. 쉽게 말해.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넓이의 합과 차를 통해서 내가 걔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려고 노력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었을까? 잘 봐봐. 얘는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속도가 다시 느려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정지 상태에 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지게 됩니다. 요 넓이랑 가만히 보니까 요 넓이가 더 커 보이니까 원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통해서 실제로 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는 보통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줬다고 한번 쳐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줘. 여기서 바라봐야 될 건 첫 번째 마찬가지예요. 함수값에 대한 의미는 다 그냥 그대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함수값은 뭐겠어요? 당연히 가속도일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가 넓이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는 기울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 가속도를 한 번 더 만들어낼 일은 우리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넓이가 의미하는 게 얘가 속도의 뭐가 된다?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 사실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하는 건 이쪽에서 그래프가 잘리거든. 그러니까 XT 그래프를 줬는지 VT 그래프를 줬는지 요거 두 개만 잘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때에 따라서 AT 그래프를 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됐나요? 그리고 선생님은 사실 여기 있는 얘는 보통 이제 교육과정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서 이거 있지 이거 여기서 이거 있지 여기 있는 얘를 보통은 정적분으로 해석을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했어?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가 돼? 이런 식으로 정적분으로 표시를 하거든. 근데 선생님은 얘가 이쪽으로 가는데 뭘 했어? 미분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얘도 이쪽으로 가는데 뭐 했으면 좋겠어? 적분했으면 좋겠어. 미분한다는 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도함수를 구한다. 그걸 미분한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적분하는 걸 뭘 구하는 걸 적분한다고 해요? 어떤 함수가 있었어. 걔를 적분한다. 그거는 부정적분을 구한다 해요. 원래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얘를 적분했을 때 선생님은 얘를 부정적분으로 바라봤으면 해요. 사실은.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얘를 부정적분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부정적분을 했으면 좋겠고 이때 적분함수 C 여기는 얘에 대한 결정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해 주세요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물론 여기는 얘를 부정적분으로만 바라보는 건 이제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개념의 이해도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상황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궁금하다 혹은 뭐 이동거리가 궁금하다 그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정적분으로 정리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속도를 가지고 나는 위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적분을 할 건데 그때 선택은 정적분이 되든 부정적분이 되든 둘 다 해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잡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 풀어보면서 개념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실전 문제로 바로 들어갈 건데 봐봐. 되게 쉬워. 진짜 엄청 쉬워요. 잘 봐봐. 일단 수직선 위에서 원점을 출발해서 운동하는 점 T에 뭘 줬어요? 속도를 줬네요. 속도를 이렇게 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줬으면 나는 뭘 해라. 선생님 지금 그래프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거든.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주세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 제 그래프를 간단히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얘는 지금 뭐랑 뭘 지나요? 그러니까 1이랑 지금 4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1 찍어주고 4 찍어준 다음에 여기는 T였습니다. 얘는 지금 현재 이런 그래프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VT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VT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얘에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얘가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너희가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첫 번째예요. 알았죠?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 수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면 좀 겹치잖아, 그지?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알아보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좀 구간을 나눠서 요렇게 간 거랑 또 요렇게 간 거랑 요렇게 간 거랑 이렇게 세 개로 좀 쪼개서 지금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연결돼서 이렇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지금 그렇게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일단 생각해봐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VT 그래프를 줬으니까 함수값 자체랑 그다음 기울기 그다음에 기울기 가속도 그다음 넓이 요거잖아. 근데 위치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위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사실 위치라고 써놓은 거지. 여기는 얘는 이동거리를 의미합니다가 훨씬 더 정확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 있지. 이거를 내가 노란색으로 써볼게. 이렇게 되는 요 넓이 있지. 요 넓이를 내가 S1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실제로 수직선 상에서 여기는 얘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었냐면 여기는 이 원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도착하는 여기는 이 거리가 뭐가 되는 S1이 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넓이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자. 두 번째는 무슨 색으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되는 이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를 S2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넓이 자체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었어? 여기에 있었잖아. 지금 현재. 그치? 여기 있었다가 지금 그림상에서는 사실 여기 얘랑 여기 얘가 사실 구분은 잘 안 돼요. 누가 넓이가 더 클지 구분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충만 해볼게요. 얘가 대충 여기서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한번 해보지 뭐. 여기는 이만큼이 S2였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얘는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간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다시 그냥 이쪽으로 쭉 가고 있구나. 이런 운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구나.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판단하지 못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진짜 엄청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됐다면 내가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운동 방향이 두 번째 바뀔 때 피점의 위치래. 실제 운동이 어떻게 간다고?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는 포인트는 요 포인트잖아. 그치? 그 포인트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에서 찾아보면 몇 초일 때니? 4초일 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은 4초일 때라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가 됩니다? 결국 x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요, 적분을 할 겁니다. 누구를? VT 그래프를 적분을 할 거예요. 오케이? 적분을 해서 몇 초부터? 0초부터 그냥 4초까지 적분을 하면 알아서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알아서 S1 빼기 S2가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이거에서 이걸 뺀 게 될 거잖아. 이건 음수 쪽에 있으니까. 그냥 0에서부터 4까지 접근하면 됩니다. 이건 정적분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여기 얘가 t가 2일 때부터 t가 5일 때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봐봐, 얘가 2였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랑 그 다음에 5초일 때까지니까 여기서 잘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여기 요 부분이랑 여기 요 부분에 뭐가 궁금하구나, 넓이가 궁금하구나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인테그랄 2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VT라고 하는 애를 뭐 해주세요? 마이너스를 달아서 적분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4에서부터 5까지는 VT 그래프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냥 적분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찾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 근데 다른 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내가 제대로 해줄 수 있고 얘가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만 내가 해줄 수 있다면 다른 해석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로 해석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 보자. 자, 지상에서 10m 높이에서 30m의 속도로 똑바로 쏘아 올린 물체가 t초 후에 속도가 지금 j입니다 라고 돼 있었어요. 지상으로부터 높이를 구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돼 있네요. 지금 잘 봐봐.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여기 지상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 지상에서부터 10m 높이에 여기에 지금 어떤 물체가 지금 있었습니다. 여기 10m였어.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지금 이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은 이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 자체가 VT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VT의 그래프를 살짝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여기는 얘가 당연히 30이었을 거고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3일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로 얼만큼 올라갔겠어? 이만큼 올라갔겠죠?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0에서부터 3초까지 얼만큼 올라갔겠니? 라고 하는 거 얘는 따로 접근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3 곱하기 30 곱하기 뭐야? 2분의 1입니다. 얼마가 돼요? 45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였구나?
45였구나. 4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뭐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나요?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뭐였어? 물체를 쏘아 올린 후에 4초가 지났을 때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궁금합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4초일 때 딱 찍어봐. 그럼 얘는 지금 얼만큼 내려왔어? 몰라. 요만큼 이만큼 내려왔나 봐. 지금 나는 여기 있는 이 높이가 지금 나는 궁금합니다가 1번 문제가 되는 거랍니다. 됐나요? 그럼 난 뭐만 더하면 되겠어? 여기는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얘 봐봐.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야? 1이잖아. 얘가 4초니까. 얘 기울기 얼마니? 마이너스 1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 차이 나면 여기 몇 차이 나겠어? 10 차이 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여기는 요 넓이가 얼마라는 소리고 5라는 소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냐? 여기는 얘가 5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높이는 얼마겠어요? 이 길이가 몇이 될 테니까 40이 될 테니까 전체 높이는 50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완벽하게 그냥 뭐만 가지고 푼 거야? 그래프만 가지고 푼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를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을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선생님이 적분할 때 뭐 하라고 했어? 그냥 부정적분 해주세요 라고 했었지. 그래서 봐봐. VT를 뭐 하면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 XT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얘를 적분 한번 해봅시다. 그럼 30T에다가 뭐가 돼? 5T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뭐가 돼요? C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C는 뭐겠어? 여기다 0 넣으면 얼마 나와야 되니? 어디서 출발했어요? 문제 보는 거야. 어디서 출발했어? 10m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C가 10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으면 그냥 4를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답입니다. 그죠? 지금 식이 훨씬 더 쉽지 지금. 그죠? 근데 봐봐 선생님이 이거 먼저 설명해 준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해석을 해주려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얘가 실제로 어떤 운동을 했는지에 대한 상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설명을 먼저 한 거고 식에 대한 건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자, 이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상 높이는 얼마겠어요? 55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딱 들어놨잖아 지금 현재. 그치? 그 다음 여기는 얘 그래프 한번 그려봤잖아.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 몇 초일 때가 최고 도달 높이야? 5초일 때, 3초일 때겠죠? 그래서 여기다 3 집어넣으면 그대로 답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3 집어넣어요. 왜? 3초일 때 위치. 난 지금 뭐가 XT가 지금 궁금한 거. 여기다 뭘 넣었어? 3을 넣었어. 3일 때 운동 방향 바뀌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3 집어넣어 봅니다. 90 마이너스 뭐가 돼요? 45 플러스 10 이렇게 될 테니까 5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다음. 자, 물체를 쏘아 올리는 5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지금. 실제 움직인 거리가 궁금하다는 거는 얘가 지금 여기서 어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 그치? 올라갔다 내려왔잖아. 내가 이 XT의 그래프를 가지고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할 수는 있는데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하기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움직인 거리가 궁금하다면 걔는 항상 뭘로 보는 거냐면 그래프의 넓이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프의 넓이로.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가 실제 움직인 넓이겠죠. 길이겠죠. 됐어?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놨다면 55 더하기 5가 되니까 실제로는 60이 됩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는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를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식으로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식으로 풀려면 이렇게 풀면 잠깐만 움직인 거리가 궁금한 거니까 45 더하기 5가 되면서 50이 되겠네. 맞지? 0초일 때부터 5초일 때까지 이렇게가 될 테니까 얘는 50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는 처음에 여기는 얘를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은 그 포인트들을 다 잡아야 돼. x0는 몇이 되겠어? 10이 될 거야. x 몇이야? x3은 얼마가 되겠어? 55가 될 거야. 그 다음에 x5는 뭐가 되겠니? 지금 5니까 이거 4로 지금 계산한 거죠, 선생님이? 그죠? 4로 계산한 거죠? 얘가 5가 궁금하네요. 근데 다시 한번 구해보자. 여기 얼마야? 2죠? 여기 얘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20이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넓이가 마이너스 20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20만큼 더 내려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얼마가 되겠니? 여기다 넣을까? 50은 얼마? 150 마이너스 120 이렇게 되죠. 25니까 30만 이렇게 구해놓고 이 차이를 구해야 돼. 이 차이가 얼마야?
45입니다. 이 차이 얼마예요? 26이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65번입니다. 이렇게 찾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식으로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얘가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 거리 쪽에서는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너희가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특히나 이 VT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너희가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얘를 편하게 풀지 불편하게 풀지가 결정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한 개념이 없어요. 그 모든 걸 다 외워서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이 개념만 잘 잡고 봅시다. 필수는 13번 보세요. 되게 쉬워요, 문제 자체가. 봐봐. 자, 원점을 출발한 다음에 t가 고일 때까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횟수가 궁금합니다.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다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잖아, 그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는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2개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됐어? 다음. t는 9일 때 P점의 위치가 지금 현재 궁금하대요. 9일 때 위치가 궁금하대요. 그러면은 이만큼은 이렇게 간 거고, 이만큼은 다시 이렇게 간 거고, 다시 이만큼은 다시 이렇게 간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요 넓이 빼기 요 넓이 더하기 얘 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적분하면 되고요. 이건 적분하는 것보다 다 직선들이니까 우리가 적분의 애시당초 왜 배우는 거야? 곡선 넓이 구하려고 배우는 거야. 직선들이니까 도형의 넓이 이용해서 그냥 바로 구해버리면 훨씬 더 쉽습니다. 됐나요? 다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뭐겠어요? 그러면 그냥 얘 더하기 얘로 그냥 계산하면 끝나겠죠. 됐습니다? 지금 그게 다예요. 오늘 배울 내용. 끝. 진짜 별거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해서 어려워하는 거거든. 이 넓이가 실제 움직인 거리인데 얘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 얘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 그거에 대한 해석만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실제로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반드시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알았죠? 되게 쉬워요. 많이 쉽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요 22번까지 한번 세 문제인가요? 세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요. 유제 풀어보고 질문 받고